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준석이라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개신당의 대선 후보로 나온 이준석입니다. 그 이준석에 대해서 얘기할 게 무엇이냐. 그 이준석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 그거 너무 아깝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지적하실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오늘 이준석이 관련 기사를 보니까 야 이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거는 거의 뭐 박원순의 후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선 대한민국이 아무리 망가졌어도 대한민국 대선판이 아무리 그 수준이 정말 처참해졌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저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기발한 아이디어라도 냈다는 듯이 자기가 마치 새로운 뭔가 이 선거 운동 방식을 자기가 개발했다는 듯이 저렇게 웃고 다니는 이준석의 그 얼굴을 보고 있으니 이준석의 그런 행태를 갖다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일단 관련 기사를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 한국갤럽 이런 조사상으로 봤을 때 이준석이가 비호감도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럼 비호감도가 높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심야에 얘기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리어카 유세로 홍대거리 누빈 이준석 포퓰리즘과 끝까지 싸우겠다. 일단 이 기사 제목만 봐도 벌써 뭔가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리어카를 왜 요새 끌고 다닙니까?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어디 고물이나 폐지 죽고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뭐 라보도 있고 이준석 개인적으로도 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원 거기 뭡니까 상계동에 포레나 노원에서 살고 근데 뭐 돈이 없어서 리어카 끌고 다니겠냐 그 말입니다. 선거운동할 뭐 어떤 시설 설비가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근데 리어카를 끌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관련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이준석 개신당 후보가 17일 서울 홍대 입구 거리에서 리어카를 끌며 유권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유세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그렇죠. 눈길을 끌긴 끈 것 같습니다. 눈길을 끌었는데 과연 그걸 갖다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느냐 부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높이 맞춤형 유세로 차별화에 나서는 그는 차량 대신 리어카를 활용해 젊은 유권자 밀집 지역인 홍대 일대를 구석구석 누비며 청년 세대 지지층을 정조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홍대 거리, 홍대 골목 이런 데 좁습니다. 유동 인구는 많고 이 거리의 폭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행이 불편합니다. 특히나 오늘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뭐 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면 이 보행자들이 다 우산을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유동인구가 많은데 이 골목에 폭이 좁은 곳에서 우산까지 쓰고 다니면 얼마나 그 지나다니기가 불편하겠습니까? 보행자 불편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이준석이가 거기에서 지가 걸어 다니면 되지.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아마 그 얘기 할 겁니다. 아니 스피커하고 앰프, 마이크 이거 싣고 다니려면 리어카 끌고 다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를 켜기 전에 검색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핸드폰 크기의 앰프 그 다음에 정말 고출력 스피커도 있고 마이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몸에다가 다 차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어쨌든지 간에 정말 경량화된 그런 장비를 정말 저가에 살 수가 있습니다. 10만 원도 안 되는 그 금액에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리어가보다 훨씬 더 쌉니다. 여러분들 의외로 또 이 리어가가 비쌉니다. 근데 그 보행자 불편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이준석이가 그러면 지 혼자 리어카 끌고 다니겠습니까? 그 옆에 수행원들이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준석이가 무슨 뭔 신변의 위협이 있다고 경호원까지 끌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경호원도 있으라면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당직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준석이가 좋다고 또 이렇게 핸드폰 들고 다니는 유튜버 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준석이가 하나 가면은 그 일대 그 뭡니까 그 골목 안 그래도 좁아 죽겠고 비 와서 이제 우산 쓰고 다니고 안 그래도 유동 인구가 많은데 안 그래도 지금 지나다니기가 짜증나 죽겠는데 이준석이가 옴으로 인해서 정말로 길이 착착 막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때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이 그 뭐 측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이가 정말로 선거운동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애초에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이준석이가 묵살했는지 어쨌는지 아니면 나 이준석이가 낸 아이디어가 이렇게 기발한데 감히 어떻게 그런 이견을 제시할 수가 있냐 이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실제로는
이준석이가 비혼 있고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웃고 다녔다 그 말입니다. 지가 뭐 마치 정말 새로운 정말 기발한 정말 혁신적인 선거운동 방법을 개발이라도 한 것 마냥 그러고 다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뭐라 그러냐 이러고 있습니다. 홍대 거리를 다니면서 젊은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할 사람은 바로 저 이준석이다. 그러면서 포퓰리즘과 끝까지 싸우겠다. 후회 없이 정치를 하겠다. 그래도 적어도 이준석이가 예전에 정치는 똑바로 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글쎄 그런 소리를 과연 들을 수가 있을까? 과연 이준석이가 정치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이가 과연 그런 소리를 들을 날이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왜 리어카 유세를 선택했느냐 했더니 좁은 수도권 골목에서 접근 가능한 방식이자 유권자와 눈높이를 맞추는 새로운 정치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 올라와 말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공간이라고 이렇게 또 지가 설명을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리어카에 올라와서 예를 들어서 그 누가 올라와서 이준석이한테 시끄러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준석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실제로 오늘 이준석이가 돌아다닐 때 어떤 사람이 이준석이한테 시끄러 임마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 카톡으로 보니까 뭐 이렇게 영상이 짧게 잘린 그걸 봤는데 이준석이 또 이렇게 리어카 끌고 다니니까 어떤 여성이 마침 공교롭게도 그 옆을 지나가면서 정말로 혐오스럽다는 그런 말투로 진짜 싫어 이렇게 또 소리 지르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준석이를 향해서 자기 어떤 그런 극도의 혐오스러운 감정을 표출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일행들과 동행과 얘기를 하다가 뭐 공교롭게도 그게 그 소리가 잡힌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진짜 싫어 이런 걸 보면서 참 이준석이란 사람은 자기는 마치 선거의 신 무슨 전략가 뭐 별의별 자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한다는 게 저런 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저런 어떤 퍼포먼스, 저런 수준의 쇼밖에 못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하면서 그 박원순이의 그 뒷굽 그 낡아서 달아진 것도 아니고 누가 쥐어 뜯은 것 같은 그 구두 뒷굽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구두 뒷굽. 그다음에 또 그 박원순이가 2019년도인가 강북구 삼양동인가 거기에 이제 어디 저기 뭡니까? 옥탑방을 서울시 돈으로 또 임차를 해가지고 자기 부인 강란이하고 같이 들어가 살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박원순이는 평소에 책을 또 얼마나 읽는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을 펴놓고 거기다 그냥 책을 보고 앉아 있는 척을 하고 있고 그 옆에서 이제 박원순 부인은 덥다고 부채질을 이렇게 해대고 그 사진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준석이 이 리어카 끌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박원순이가 떠올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박원순이가 서울시장으로 10년 동안 있으면서 대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있을 때 첫 출근할 때 여러분들 따릉이를 타고 나왔습니다. 따릉이. 여러분들 그 뒤에 이준석이가 따릉이 탄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준석이가 무슨 국회의원 되고 나서 무슨 지하철에서 졸고 앉아있는 모습을 누가 사진 찍어갖고 올렸지 않습니까? 과연 그 사진 찍은 사람이 이준석이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뒤에 이준석이가 지하철에서 목격됐다는 거에 여러분들 어떤 게시물이나 어떤 기사나 어떤 사람의 뭐 SNS 게시물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단발성, 일회성, 어떤 그림, 장면 이런 거에 집착하는 듯한 이런 걸로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이준석이가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도대체 정말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의 유권자한테 결국엔 그 대선에서 이런 수준의 모습만 보여주는 이런 수준의 선거운동을 하는 이 이준석이가 쥐가 뭐나 대단한 뭐가 된 듯이 쥐가 무슨 보수의 무슨 적장자 뭐 보수 성골 이런 식으로 자처를 해대면서 쥐가 마치 새로운 정치의 기수라도 된 듯이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으니 이건 우리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 3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때 김기현 나오고 안철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내세웠던 천하용인 네 마리 말이 나왔던 때입니다. 말인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천하용인이 누굽니까? 천하람이하고 그 다음에 허은하 그 다음에 김용태, 이긴 갑자기 요 네 사람의 이름을 제가 지금 외웠지 않습니까? 읊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자괴감이 듭니다. 도대체 천하용인의 이름을 제가 왜 외우고 있어야 되며 제가 왜 이런 자들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준석이가 마치 쥐가
이 당의 주인은 나고 이 당의 당원들은 나를 지지해 줄 것이고 천하람이가 지지율이 20 몇 %가 나올 것이고 별소리 다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천하용인 선거 컨설팅 해주는데 이 정도면 여의도 바닥에서는 인당 10억씩은 받아야 된다. 이런 소리를 또 늘어놓은 게 바로 이준석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천하용인 나갔습니다. 네 마리 말. 그때 이준석이가 지가 마치 네 마리 말을 조련하는 조련사인 것처럼, 지가 무슨 배너인 것처럼 그렇게 또 페이스북에다 써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 네 마리 말들이 뭔 대학생 응원단 율동을 한 그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요 네 사람이서 정말로 어처구니 같고 정말로 보는 사람하고 이렇게 손발이 오그라들게 하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기인이가 무슨 연대 응원단 출신인가? 아마 그래서 그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이준석이가 댓글을 다는 게 있습니다. 뭐라겠더라? 오늘 연습은 여기까지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그것도 지가 시켰다는 의미로 그렇게 붙여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그 천하용인이 되도 않는 율동을 해대면서 그들끼리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준석이 비옷 입고 리아카 끌고 다니면서 지는 웃고 다니는데 어떤 여자는 진짜 싫어 이렇게 소리 지르고 다니고 시끄러 임마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저 이준석이는 정말로 자기만의 세계가 너무나도 확고한 사람이구나. 저 이준석이는 정말로 이 국민 눈높이 무슨 유권자 눈높이 이런 소리를 늘어났지만은 정말로 우리 국민 눈높이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우리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정말로 환상 속의 그대이구나. 환상 속의 그대 뭡니까?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입니다. 1992년도에 나온 노래. 방 한 구석에 앉아 인생을 얘기하려고 한다. 그거이지 않습니까? 가사가. 그러니까 이준석이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따릉이 타고 출근하면 역시 나 이준석은 새로운 정치인, 청년 정치인, 개혁 보수의 기수 이렇게 생각해 주겠지. 나 이준석이가 지하철 타면 역시 또 이렇게 SNS에 올라가서 화제가 되겠지. 나 이준석이가 이렇게 리아카 끌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역시 이준석은 소탈하고 역시 이준석은 새롭고 역시 이준석은 우리 국민 눈높이에 잘 맞는 정치인이고 역시 이준석은 미래가 기대되는 정치인이고 이렇게 해 주겠지.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국민 수준을 너무 무시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 이준석의 이런 어떤 퍼포먼스, 이준석의 이런 쇼잉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이 카메라를 켜기 전에 나름대로 원고를 좀 작성해 놨습니다만 그 원고를 보지 않고 지금 그냥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즉석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자의 이런 행동들은, 이자의 이런 어떤 장면에 집착한다, 그림을 만들려는 듯한 이런 모습들은 굳이 이런 원고까지 써가지고 비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즉석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따릉이 탔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지하철 탔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리어카 끌고 다닙니다. 그럼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그냥 보행자들만 불편했다. 그게 무슨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이고 그게 무슨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냐. 그리고 결국엔 또 그 리어카에 누가 올라가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주인공은 그 사람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준석이지. 그러니까 이 이준석이는 그 리아카를 끌고 다님으로 인해서 그 골목에서 그걸 갖다가 자기가 독차지하고 그 사람들의 이목, 그게 긍정적인 것인가 부정적인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이준석이가 독차지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엔 또 기사에서도 이준석이가 리아카 끌고 다니면서 웃고 있는 그 사진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화제가 됐으니까 잘 됐다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해서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또는 이 청년층한테 이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자들의 정말 처참한 한계다. 처참한 수준이다.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 진짜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새로운 면모를 보여줘야 하는데 이런 어디 대학생들, 총학생의 단과대 학생의 그 선거운동 하듯이 이준석이는 끄떡하면 지가 미국 하버드대 나왔다고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몰라도 이 한국 대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그 대학생활을 하며 선거운동도 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걸 내놔도 이게 뭔가 새로워 보이고 이게 뭔가 기발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아마 저 학교 다닐 때도 누가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 했으면 아마 혀를 끌끌 찼을 겁니다. 비웃었을 겁니다. 욕을 했을 겁니다. 대체 우리 학생들을 뭘로 보고 아직도 저딴 식으로 구태식으로 저렇게 구태의연한 선거운동을 하느냐, 저렇게
보여주기식 선거운동을 하냐 아마 이렇게 욕을 했을 겁니다. 근데 2025년 그것도 어디 대학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에 후보라고 나온 자가 저렇게 하고 다니고 있으니 과연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댓글을 보내주신 고라니 페인트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을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 다음 영상에서 이준석에 대해서 비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